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판다스 강의도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인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문제를 냈었죠?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잘 해결하셨나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라인 칼럼을 모두 정글에서 미드로 바꾸는 문제였죠?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무슨 방법을 쓰셨든 결과만 일치한다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방법을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퀴즈는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의 수정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수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각 쓰임새가 달라서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골라 쓰면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replace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replace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된 특정 문자를 모두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replace 함수는 파라미터가 두 개 필요한데요. 첫 번째에는 바꾸고 싶은 문자를 넣고 두 번째는 바꿀 문자를 넣어줍니다. 이 경우 A를 I로 바꾼다는 뜻이죠. 코드를 실행시키면 A가 모두 I로 바뀝니다. 또 다른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건 칼럼 전체의 값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diff 대괄호 따옴표 A는 A 칼럼 전체를 의미하죠. 여기에 직접 I를 입력합니다. 칼럼 전체를 수정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세 번째 방법도 한번 보시죠. 이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찾아서 바꾸는 방법입니다. df loc 뒤에 대괄호를 치고 이런 명령어를 넣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A 칼럼의 값이 소문자 A인 행을 뽑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행이 선택되겠죠.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값을 바꿀 칼럼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저는 첫 행에서 B 칼럼을 바꾸려고요. 그럼 행과 열이 겹치는 자리에 뭐가 있나요? D 원소가 있죠? D라는 원소의 자리에 I를 입력해라. 그럼 이렇게 D가 I로 수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강력한 수정 방법입니다. apply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apply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원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차례대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A 칼럼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1, 2, 3이 차례대로 오겠죠? 그렇게 들어온 원소는 람다 뒤에 있는 변수 x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원소가 들어오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apply 함수는 내부에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change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함수 이름과 기능은 자유롭게 정의하면 됩니다. 저는 change 함수에 대해서 숫자 2를 더한 값을 출력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x로 정의된 원소가 change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이 더해져 y가 되겠죠? 그리고는 return에서 출력돼 b 칼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데이터 프레임에는 b 칼럼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b 칼럼이 새로 생성됩니다. 어때요? 좀 복잡하지만 아주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반복문의 지옥에서 apply가 우리를 구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볼까요? 파이참을 여시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롤코딩 new python 파일. 이번에는 이름을 뭐로 해볼까요?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수정이라는 뜻으로 modify라고 해봅시다. 앞에 extract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봅시다. 그리고 프린트를 지우고 안에 있는 값을 ndf2에 할당합시다.
방금 배운 네 가지 방법 중에 replace부터 해볼까요? ndf2는 ndf2 replace 정글 미드 정글을 미드로 바꿔라. 그리고 ndf2를 출력해 봅시다. 잘 바뀌었죠? 두 번째로 배운 것도 해볼까요? 방금 썼던 줄은 주석 처리하고요. ndf2에다가 대괄호를 치고 따옴표, 그 다음에 라인 컬럼에다가 미드를 입력해 봅시다. 출력해 볼게요. 잘 바뀌었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빨간색 글씨로 이런 게 떴죠. Setting with copy warning. 이게 뭐냐면 우리가 NDF에서 티어와 라인 컬럼만 잘라서 NDF2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래에서 NDF2를 수정하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NDF2를 수정하는 거냐 아니면 원본인 NDF를 수정하는 거냐 헷갈린다. 다시 말해 원본을 수정하는 거냐 복사본을 수정하는 거냐 묻는 거죠. 우리는 복사본인 ndf2를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한테 그걸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ndf 티어 라인 뒤에 copy라는 함수를 붙여줍니다. copy가 없을 때는 얕은 복사, copy가 있을 때는 깊은 복사라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처럼 빨간 글씨로 카피 워닝이 떴을 때 데이터 프레임 분할 지점으로 가서 카피 함수를 적어준다 라는 겁니다. 다시 출력해보죠. 경고문 없이 잘 나왔죠? 그럼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방금 썼던 코드는 주석 처리하고 ndf2를 가지고 또 수정해보죠. ndf2 loc 대괄호 다시 ndf2 대괄호 라인 칼럼이 정글인 행을 찾아서 라인 칼럼을 미드로 바꿔라. 네, 한번 출력해보죠. 이번에도 잘 수정됐죠? 자, 마지막 가장 복잡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 apply 함수를 써봅시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방금 건 주석 처리하고요. ndf2 대괄호 라인 그리고 apply 그 다음에 람다. 저는 이게 좀 적을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묵음이 있어서. 그럴 때 편리한 게 파이참의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LA까지만 입력해도 람다가 추천으로 뜨죠.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x 땡땡 이제 함수를 적어야 하는데 저는 change라고 이름을 달아보겠습니다. 파라미터로는 x를 받게 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change 함수를 정의해 줘야 합니다. 반드시 change 함수가 등장하는 코드 위쪽에다가 하셔야 돼요. 아래쪽에 정의하면 에러가 생깁니다. def change 괄호 x 땡땡 아랫줄에 함수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우리는 정글을 미드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조건문을 넣어보죠. if x가 정글일 때
x에 미드를 넣어라. 그리고 x를 리턴하면 되겠죠? 출력해 봅시다. 안 바뀌었죠? ndf2 라인을 다시 정해야 바뀌는데 그걸 안 했네요. 앞에다가 ndf2 라인을 적어줍시다. 다시 할당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출력. 이번에는 제대로 됐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번 시간은 저도 힘드네요. 오늘 뭘 많이 배웠죠? 이 많은 걸 언제 다 외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까먹어도 됩니다. 저도 몇 년 동안 데이터 분석하면서 똑같은 거 까먹고 또 까먹고 수도 없이 까먹었어요. 근데 필요할 때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돼요. 그럼 다 나오거든요. 맞아, 이거였지. 그리고 복사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뭘 검색해야 하는지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수정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수정하는 방법은 구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적당한 걸 골라 쓰면 돼요. 그리고 자꾸 쓰는 코드는 잘 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코딩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